네, 안녕하세요. KR 크레딧 톡입니다. 오늘은 저희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에 대한 총평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해서 오늘은 저희 당사의 평가 기준 실장님이신 김경모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평가기준실장 김용우입니다. 네, 사실 외부에서는 저희 회사 평가 기준실에 대해서 이제 잘은 모르셔서 실장님이 뭐 간략하게 평가 기준실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먼저 주시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저희 평가기준실은 이제 정책본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신용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제 팔러시 정책들을 총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가 방법론 그리고 세부적인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회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아울러서 등급으로 최종 산출되는 평가 결과물들을 통계적으로 작성해서 리포팅하고 보고하고 이런 업무까지 하고 있고요.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서는 저희가 평정위원회에 저희 기준실에 속해 있는 전문위원들이 참여해서 금융, 기업, SF 부문의 신용등급 결정에 평정위원으로 참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평가 기준실이 저희 회사의 기둥 내지 뿌리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뿌리 보면 이렇게 몇 개는 좀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는 않으시죠? 아직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평가 기준실장님이 저희의 기업과 금융 섹터를 이렇게 아울러서 가장 말씀을 잘해 주실 수 있는 분이어서 모셨고요. 지금 이제 준비해 주신 자료 토대로 해서 우선 상반기에 등급 변동 현황에 대한 말씀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제가 상반기 등급 변동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신용등급 상승 하락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게 왼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 상반기에는 등급 상승 업체가 4개사, 하락 업체가 15개사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등급 하락이 훨씬 더 많은 게 하향 위주의 등급 변동 기조로 변화가 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저희가 등급 상승 업체 수를 하락 업체 수로 나눠가지고 통상 업다운 레이쇼라고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 업다운 레이쇼가 1 이상이면 등급이 상승 우위이고 1 미만이면 등급 이제 하락 위주다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 그래프 업다운 레이쇼를 보게 되면 올 상반기에 업다운 레이쇼가 급격하게 낮아진 점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등급 기준으로 0.27, 투자 등급 기준으로 0.33으로 업다운 레이쇼가 나왔는데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하향 위의 기조로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등급 군별로 보게 되면 지난해까지는 주로 이제 등급 하향이 투기 등급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약간 이제 달라진 점이 투자 등급에서도 등급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5개 등급 하락 중에서 12건이 투자 등급에서 등급 하락이 발생한 건입니다. 이렇게 등급 상하향된 현황을 4페이지 슬라이드에서 실제 목록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편에 4개의 신용등급 상승 업체, 그리고 오른편에 15개의 신용등급 하락 업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5페이지 슬라이드에서는 신용등급 상승 하락이 아니고 등급 전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통해서도 이제 한번 약간 현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등급 전망이 포지티브가 부여됐거나 아니면 부정적이었던 게 안정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상향 변경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고요. 반대로 부정적 전망을 부여했거나 아니면 긍정적이었던 게 안정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향 변경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아래 그림에 보시게 되면 올 상반기에 13개사가 상향 변경, 그리고 22개사가 하향 변경이었습니다. 전망 기준으로 상하향 방향의 움직임은 2022년이나 올 상반기나 똑같이 하향 우위가 지속됐습니다. 통상 등급 전망을 저희가 이제 신용등급 변동의 선행지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지난해,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투자 등급, 투기 등급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게 되면 올 상반기에 13건의 상향 변경 중에서 투자 등급 10건, 투기 등급 3건이었고요. 하향은 투자 등급 14건, 투기 등급 8건에 분포가 돼 있었습니다. 이 등급 전망 상하향 변경의 세부 업체도 6페이지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왼편에 13개 업체 상향 변경, 오른쪽에 22개 업체 하향 변경 목록이 있으니까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과거 2018년 이후의 시계열적 연속적 비교를 위해서 선순위 무보증 사채 기준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선순위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이 없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선순위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은 없는데 기업 신용등급만 있거나 후순위채 등급만 있거나 아니면 CP나 전단체 같은 단기 등급만 보유한 경우, 이런 경우 업체들을 따로 집계를 해서 봤더니 아래 표와 같이 등급 상승 1개, 하락 1개, 전망 상향 2개, 전망 하향 6개 업체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선순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 변동 움직임과 똑같이 하향 기조가 우위에 있는 걸 똑같이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래쪽 등급 전망 하향에서 저축은행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점. 이 저축은행 업권들이 사채 발행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특정 규제 목적으로 기업 신용 등급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채 이외의 변동 현황에서만 이런 게 좀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략 요 정도로 상반기 등급 변동 현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이제 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5월 초 중순 정도에 그 시장에서 저희한테 많이 주셨던 질의 내용 중에 하나가 연초에 밝혔던 저희의 전망이라고 하는 뷰에 근거해서 보면 올해 등급 방향성은 이제 하향 우위일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때 뭐 5월 초 정도까지의 모습만 놓고 보면 그게 아니어서 뭐 어떤 근간이 되는 뷰가 바뀐 거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드렸던 말씀은 뭐 6월 정도까지의 정기평가를 좀 다 이렇게 지켜보시고 판단을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지금의 모습으로 놓고 보면 연초에 저희가 바라봤던 뷰, 말씀드렸던 그 메시지하고 결국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는 모습은 이제 부합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정확히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속도에 있어서 이제 하락하고 상승의 속도가 약간 시차가 있었던 부분은 약간 시장에서 그렇게 오해할 부분이 있지만 6월 말까지 결과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저희 예상과 일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저희 기존 시장에 말씀 주셨듯 뭐 굉장히 뭐 보기 드문 정도의 하향 우위, 그것도 뭐 투자 등급 베이스에서도 역시 그런 모습이어서 그 요 상반기 등급 변동의 좀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을 주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이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신용등급 변동의 특징을 이제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제가 8페이지에 그냥 두 개로 요약하자면 하락 위주의 변동성을 보였지만 업종별 계열별로는 약간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났다 는 점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 12월에 산업 전망을 발표하면서도 부동산 PF와 관련된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PF 리스크의 영향마저도 업종별로는 좀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이 점이 상반기 신용등급 변동의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신용등급 변동의 특징 첫 번째로 업종별 신용등급 변동 방향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에 산업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업종으로 6개를 꼽았었거든요. 건설, 석유화학, 의류 기업 부분 꼽았었고, 금융 부분에서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이렇게 꼽았었는데, 그 중에서 건설, 석유화학, 저축은행 업종에서 실제로 신용도 저하가 많이 나타나서 등급에 반영이 많이 된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동산 경기가 뭐
하방 이제 상승 모멘텀을 마련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침체 상태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더더구나 공사원가 상승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영업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재무 부담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을 반영해서 제가 태영건설, 한신공영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일성건설, 벽산엔지니어링의 부정적 등급 전망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저희가 부정적 전망을 이번에 부여하긴 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광주 그 사고 네, 관련해서 네, 네. 부정적 검토를 붙여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하향 전망을 하향했다라고 보는데 약간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네. 부정적 전망이 붙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포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업종으로 이제 석유화학 업종인데요. 중국 쪽에 이제 리오프닝 효과가 좀 나타나면서 수요가 어떻게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했지만 수요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공급 부담은 여전한 상태여서 전반적으로 이제 석유화학사들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 저하를 반영해서 롯데케미칼과 여천 NCC 두 네. 개사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한화토탈에너지스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금융 쪽에서는 저축은행의 등급 전망 이게 하향 조정이 눈에 띄는데요.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돌아가면서 개인신용대출 건전성은 저하되고 님이 축소돼서 이제 수익성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기준으로 적자를 시현하는 저축은행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더구나 이제 주력 사업인 부동산 PF 부문의 리스크는 계속 커지고 있어서 건전성도 빠르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업황을 반영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만 키움, OK, 웰컴, 바로 4개 저축은행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했고요. 네. 키움예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새로 평가를 했는데 신규 평가하면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부여했습니다. 네. 참고로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한기평에서 등급을 부여한 저축은행 11개 저축은행인데 이 중에 부정적 등급 전망인 데가 5개입니다. 업종으로 따지면 이 비중, 부정적 등급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네. 금융업권에서는 가장 이제 비우호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석유화학 저축은행 이렇게 부정적 신용등급 방향성을 보인 반면에 조선하고 기계방사는 저희가 약간 긍정적인 신용도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사실 2022년 말에 저희가 산업전망 발표할 때 등급 전망이 긍정적인 업종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업종에서는 상향 모멘텀이 좀 세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등급을 상향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 일단 뭐 성과 상승 부분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저가 물량 부분이 많이 없어져서 구조적으로 수익성 개선 모멘텀도 마련이 됐기 때문에 등급이 전체적으로 상방으로 움직였고요. 저희가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삼성중공업 3개사의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부여했고요. 네. 한화오션은 약간 이제 뭐 계열 변동에 네. 따른 네. 영향까지 반영되면서 등급이 상향된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저희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메이저 4대 조선사가 다 등급이 올라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계방산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많이 늘어났고 네. 신흥국은 자원 개발이 굉장히 붐이 일어나면서 건설 기계를 중심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었고요. 이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과 연계해서 군수 장비와 관련된 뭐 전 세계적인 관심도 커지고 국내 군수 장비에 대한 수주가 많이 늘어나면서 네. 요 방산 부분도 이제 좀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꾼 업체들이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이런 데를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계열별 차별화인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계열 중에서는 롯데그룹이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주력 계열에서는 롯데캐피탈 신용등급 하락의 여파로 유사시 계열 지정화성 반영돼 있던 주력 계열사들 등급이 연쇄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롯데물산, 롯데캐피탈, 롯데렌탈, 오토리스까지 4개사가 계열 지정 가능성 변화에 의해서 등급이 하락했고요. 롯데지주는 자체 재무부담 확대 영향까지 추가 반영됐고요. 맨 아래 코리아세븐은 자체적인 펀더멘탈 측면의 변화가 반영돼서
등급 전망이 바뀌었고요. 결과적으로 롯데그룹에서만 7개사가 등급이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서 굉장히 이제 대대적으로 그룹사의 신용도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HD 현대그룹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신용도가 많이 움직였는데요. 그룹의 주력 사업이 이제 조선 그리고 기계 관련된 쪽이 굉장히 업황의 영향을 긍정적이어서 이 신용도가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조선사 2개사인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이 긍정적 전망이 부여가 됐고요. 기계 쪽에서는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가 긍정적 전망이 부여됐습니다. 이외에 이 조선 부문과 기계 부문 그리고 이제 정유 부문의 오일뱅크까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HD현대 지주사의 신용 등급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5개사의 신용도가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이나 계열별 움직임은 이제 이렇게 확인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중요한 신용등급 변동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던 부동산 PF와 관련된 리스크가 업종별로 좀 다르게 나타났다. 이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일단 건설 쪽에서는 뭐 일부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과거 부동산 PF 위기 시하고 똑같이 대대적으로 전반적으로 건설사 신용등급이 이 PF 리스크 때문에 하락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PF와 관련된 유발 채무를 건설사들이 절대적으로 다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후로 금융업권 주로 이제 증권사죠. 이런 쪽은 뭐 채무 인수 뭐 이런 등의 방식을 통해서 우발 채무를 서로 분담하는 구조가 정착됐기 때문에 절대적인 우발 채무 부담이 과거에 비해서는 거기서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영향이 반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용등급 조정은 사실 개별 회사에 따라서 차별성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PF 우발 채무가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질적인 차이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용등급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금융부문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사실 금융부문은 업종별로 부동산 PF 리스크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업종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업종이 PF 리스크에 노출은 돼 있는데 다만 정책 당국에서 이제 부동산 경기 경착륙을 막으려는 이런 정책적 지원 효과가 업권별로 약간 차등적이고요. 그리고 실제 업권별로 보유하고 있는 PF 익스포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위험에 따라서 업권별로 리스크가 차별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행 보험의 리스크가 가장 낮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증권 할부리스, 저축은행의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보험 같은 경우 대부분 PF 익스포저 선순위이고 사업성도 좋고 시공사 신용 등급도 우량한 이런 사업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증권 할부리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브릿지론, 본 PF로 넘어가기 이전에 브릿지론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선순위가 아닌 중순위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은행 보험 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증권 할부리스의 위험이 조금 더 저축은행보다 낮다라고 보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정책적 지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PF 대주단 협약 재가동이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등 이런 정책적 지원 효과가 부실이 당장 노출되는 걸 조금 이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융기관이 좀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 개발 사업장에서 사업성이 좀 회복되는 것, 부동산 경기가 올라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좀 가질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위험을 완화해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저축은행은 증권 할부리스에 비해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이유는 일단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되는 브릿지론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자기 자본 대비해서 브릿지론의 비중이 저축은행 평균적으로 다 10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릿지론 관련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에는 또 본질적으로 이 저축은행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PF 사업장의 성격 자체가 이 사업성이 약간 불투명한 사업장이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위주이고 시공사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준공 위험도 굉장히 높고 이렇다 보니까 PF 익스포저의 질 자체도 낮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한 현상인데 과거 2010년대 초반에
이 저축은행 사태, PF발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는데 그 규제 중에 하나가 개별 저축은행의 사업장당 대출 한도 120억으로 네. 소규모로 취급하도록 바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저축은행이 소규모 사업장에만 참여할 수밖에 네, 없어서 네, 네. 결과적으로 지금 다시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업권별로 금융업권별로 부동산 PF 리스크의 차별성이 있다. 이 결과가 반영돼서 신용등급의 변동도 주로 저축은행에 집중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기준시장님께서 이제 상반기 정평 결과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뭐 이제 또 하반기 저희 맞이하고 있으니까 하반기 전망에 대한 말씀도 좀 이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상반기에 대부분 이제 이 장기 등급 회사채 기준으로 따르면 정기 평가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큰 파도는 지나갔다라고 대충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 하반기에도 등급 변동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슬라이드 13페이지에 등급 전망 부여 현황. 제가 6월 말 기준으로 등급 전망이 스테이블이 아닌 상태로 부정적이나 긍정적이 부여되어 있는 업체가 어떤 상태인가를 봤더니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긍정적 전망 부여된 업체 수가 14개사, 부정적 전망 부여 업체 수가 28개사. 그래서 긍정적 전망을 부정적으로 나누면 0.5. 예. 2배 부정적이 많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반기에도 아마 하향 우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이 등급 전망이 선행지표이다 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징은 등급 분별로 나눠봤을 때 약간 좀 상반기 등급 변동과 좀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요. 긍정적 전망 14개 중에서 투자 투기를 가르면 전부 다 투자 등급입니다. 반면에 부정적 전망 28개 중에는 투자 등급이 16개고 투기 등급이 12개. 아무래도 상향 움직임은 투자 등급 중심에 거의 집중될 것 같고요. 하락은 투자 투기 골고루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등급 분별로 등급 변동 방향성은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선순위 무보증사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앞에 얘기를 했고 이 부분도 선순위 무보증사채 기준으로 집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순위 무보증사채를 발행하지 않은 업체 중에서는 긍정적 전망이 부여된 업체가 2개사가 더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 전망이 부여되는 업체가 보증사채 없는 업체 중에서 7개사가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16개사가 긍정적, 35개사가 부정적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4페이지 슬라이드에 앞서 설명드렸던 6월 말 기준으로 등급 전망이 긍정적인 업체 14개, 그리고 부정적인 업체 28개가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등급 전망 하고 한꺼번에 저희가 이제 산업 전망 자체도 지난 12월에 발표했던 내용을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이 매핑을 해봤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금융 부문 8개 산업하고 기업 부문 21개 산업의 사업 환경 등급 전망을 작년에 제시했던 것 대비 올 6월에 어떻게 다시 바꿨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금융 부문 8개 산업은 똑같습니다. 다만 기업 부문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저희가 당초 부정적 등급 전망인 업종을 3개 제시했었습니다. 건설, 석유화학, 의류. 그러나 석유화학과 의류에서는 상당수 이미 등급이 기조정됐거나 뭐 이런 걸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부정적 업종을 1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결국 건설만 남았고요. 네. 반면에 긍정적 등급 전망인 업종이 1개도 없었는데 조선과 항공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산업 사이클상 이제 플러스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점을 반영해서 긍정적으로 등급 전망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산업 전망 저희가 재검토한 결과도 한꺼번에 표시를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16페이지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산업 전망 재검토 결과를 이제 저희가 사업 환경과 등급 전망 2개 축으로 해서 매핑을 하되 다만 너무 등급 전망이나 사업 환경 중립적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 간 이렇게 서열화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시장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상중하로 좀 더 구분해서 좀 서열화를 해서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저희가 정리를 한 자료이고요. 그래서 지난
작년 12월에 발표했던 전망 대비해서 긍정적, 우호적 방향으로 변화된 업종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네. 부정적, 비우호적 방향으로 변화된 업종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움직인 업종들의 기존 12월의 위치는 그 회색으로 흐릿하게 표시된 네. 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업종 간 서열화는 조금 더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 말씀 주신 16페이지 표를 보면서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조금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가 저희가 뭐 등급 전망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가장 일반적인 잣대는 이제 뭐 사업 환경 아닌가 싶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보여주신 작성해주신 표에 따르면 뭐 여기 이제 한국의 웬만한 대표적인 산업들이 다 포괄이 돼 있는데 사업 환경이 지금 우호적인 산업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없죠. 지금 현재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는 그냥 어둡다 뭐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네. 저희가 뭐 원래 신평사가 약간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서 이런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네, 수도 네. 있죠. 네, 뭐, 네.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아니잖아요. 네, 아무래도 신용평가사가 이렇게 업종 전망을 발표하고 하는 것 자체가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신용등급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을 자금 조달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이 어느 정도 산업이 안정된 이런 산업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들이 안 들어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미래에 맞습니다. 굉장히 각광받을 네, 사업으로 네. 예상되는 뭐 이런 산업들은 별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ICT 기반의 최첨단 산업 맞습니다. 네. 이런 데들은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산업들이 조금 더 정착돼서 어느 정도 이제 산업 기반으로 자리를 잡으면 아무래도 저희 레이팅 포트폴리오에 예, 들어오고 저희 예, 산업 예. 매핑에 들어오겠죠. 네, 그런 네. 걸로 꼽을 수 있을 만한 뭐 AI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그렇겠네요. 아니면 네, 최근에 네. 이제 친환경 이런 게 강조가 되니까 뭐 전기차 배터리 네, 산업 뭐 뭐 이런 진짜. 것도 우호적 산업일 텐데 아직까지 저희 레이팅 포트폴리오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네. 표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뭐 저희도 저희 회사채 이제 발행을 하면서 신용등급 부여를 받는 기업들이 많은 업종을 이제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지금 저희 기준시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회사채 시장 자체가 뭐 그 픽스된 인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래 포텐셜이 높은 산업들은 이쪽 크레딧보다는 이제 에쿼티 시장으로들 많이 가시다 보니까 조금 성숙기에 접어들고 그래야 이제 이 채권 시장하고 이렇게 결도 맞고 궁합도 맞고 그러면서 이 안에 들어오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여기 타겟으로 하는 산업들이 지금 기준시장님 말씀해주신 최근에 이렇게 뭐 막 그 떠오르는 그런 산업들은 좀 빠져 있고 뭐 하다 보니까 혹여 이 표를 보시고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지도는 뭐 이렇게 뭐 암울한가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저희 그 기준 시장님이 이제 상반기 이제 정평 결과와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확한 단어만 선택하셔서 깔끔하게 잘 진행을 해 주시긴 했지만 뭐 어떤 관점에서는 좀 드라이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본인은 어떠세요? 처음 해보시니까? 뭐 아무래도 신평사에서 저희가 이제 시장과 소통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네. 지면을 통해서 네. 굉장히 정제된 단어로 이렇게 네. 소통을 하는 거에 익숙하다 네, 보니까 네, 네.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그런 성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시장과 소통하는 방식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 좋으시죠? 약간 좀 또 하고 싶으시죠? 어색하기도 하고 네. 긴장되기도 하고 뭐 네. 이런 면이 없지 않은데요. 네, 네. 아무래도 기존의 전통적인 이 채널보다는 조금 더 덜 딱딱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좀 더 네. 들으시는 분들도 좀 더 쉽고 편하고 네.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좀 더 활용하면 더 드릴게요 기회를. 뭐 저한테는 안 주셔도 아니 괜찮습니다. 드릴 어쨌든 거예요. 네. 들으시는 네, 이 네. 분들한테도 좀 더 쉽고 편하게 예.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뭐 저희 이제 그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그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저희 이제 정기 평가를 마치고 이후에 주요 이제 섹터별로 저희가 이제 코멘트 또 이슈 리포트 형태로 지금 이미 공시를 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준 실장님 주신 말씀은 굉장히 압축된 내용이고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리포트 자료들을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제 보셔도 되고요.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요 중에 또 조금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웹 베이스로 해서 한번 그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걸 이렇게 청취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고 참 쉽지 않게 지나간 상반기 종평에 대해서 저희 회사 그 기둥이자 아주 이렇게 짱짱한 뿌리이신 기준 실장님 모시고 말씀을 잘 나눴고요. 우리 실장님 말씀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